개원은 개고생.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세무 혜택. 네.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귀가 열리실 것 같고요. 사실 일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는 정말이지 혼자서 하기는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만나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경정청구 있잖아요. 네. 경정청구 제도를 좀 잘 활용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냈는지. 아 근데 그런 고민인데요. 이거 너무 손해가 막 심해. 아 그래가지고 나 세무서 좀 바꿔야 되겠어. 뭐 사실 그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관되는 절차, 변경되는 절차 아주 간단합니다. 원장님이 기존 세무사님이 전화하셔서 뭐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그쪽 세무사님 전화해서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 목록을 보내서 전산 자료, 그다음에 이제 실물 자료 다 받고요, 예,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런 한간에 뭐 이상한 설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바뀌면 병원이 안 좋아진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조사를 받는다. 정말 낭설이죠. 네. 세무조사를 받는다. 네. 뭐 상대편에 찔러맞고. 네. 이렇게 옮겨서 오신 분들 뭐 5년, 6년, 7년 동안 뭐 세무조사 강남에 병원 하시지만은 세무조사 아직도 안 받고 계시거든요. 전혀 낭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절차는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저기 기장료 계좌이체까지 다 해주시던데요. 네, 자동이체로도 네, 신청만 하면 저희 되니까요. 노무사가 바뀌었는데요. 네. 노무사님을 이제 저희가 바꿨는데 네. 알아서 그냥 계좌이체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계좌번호까지 다 계좌이체하는 통보를 다 알아서 해주시고 네.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네. 뭐 세무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조금 바꾸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긴 하던데요. 네. 근데 바꾸고 나면 바꾸신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바꿨는데 어려웠습니까? 아니고 그 후에 바꾼 후에 그 2, 3년 동안 지나고 나서 뭐 혹시 불편한 부분 있으셨나고 물어보면은 주변 동료 이제 원장님, 선후배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다.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바꾸는. 사실 저 이전에 이제 최지원 세무사님이 출연하시고 저한테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소개시켜 달라고. 네. 최지원 세무사님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했는데 여러 건 그래서 최지원 세무사님도 출연 후에 이제 개고생덕을 좀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그 제가 아는 원장님들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너거 세금 몇 프로 정도 내느냐. 세금 뭐 매출에 따라 좀 틀리지만 얼마 이상인데 나는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나는 뭐 매출이 있는데 뭐 세금 구간이 뭐 50%가 넘는 것 같다. 월급 몇 프로 정도 내느냐. 뭐 우리는 30 몇 프로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원장들끼리 오가거든요.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이익률, 소득률 몇 %로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율 구간은 몇 %다. 그런 거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소득률이라는 게 이제 국세청은 항상 이제 병의원 그 원장님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균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질 신고 대상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득률이 예를 들면 외과다. 그러면은 외과 원장님들 다 신고하시잖아요. 그걸 평균을 내보면 평균 소득률이 나옵니다. 매출 대비해서 얼마큼 이익을 잡아서 신고했는지. 그 평균 소득률이 표준을 기준으로 너무 낮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 40% 신고하는데 네. 크기만 유독 20%를 신고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궁금하겠죠.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가지고 12월 때 영업을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는 나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 6월달 성실 신고할 때도 저희 강남의 피부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소득 세금을 먼저 내죠. 네, 반절 내지 않습니까? 11월달에 그거를 한 70% 환급을 받을 정도로. 아이고, 네. 확심하셨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소득률이 그 해는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다 환급금이 나왔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반대인데요. 네. 너무 많이 내는 경우에 너무
너무 억울해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업계마다 그 과마다 그런 대략적인 평균이 네. 있군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네. 병원의 세무사의 능력 부족인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능력이라고 하기엔 조금 예. 그러면 왜 주기는 그렇게 많이 네. 내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비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뭐 나중에 혹시 또 출연을 제가 하게 된다면 경비 부분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계좌 출금 부분만 이게 통장을 다시 또 받아요. 그렇죠. 저희도 따로 오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돈은 지출됐는데 세금 계산서는 안 끊긴 것들도 있고. 아 그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체크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체크 안 해주는 세무사도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원래는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1차적으로 확인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원래는 병원이 하는 일이군요. 네. 아, 병원에서 돈 지출됐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차적으로 이제 원장님 세무사가 해주는 줄 알았어요.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책 출간한다고 5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거기 출판사에서 5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서 세금 계산서 안 들어왔습니다. 요구하세요. 라는 거 지금 우리 최지원 세무사님이 해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원래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네. 또 심지어 그런 거를 세무사가 안 해주는 세무사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소통이거든요. 네네. 아, 원장님께서 바쁘니까 아직 난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죠, 저희가.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하는 거고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의사소통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발견된다. 간혹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도 그런 있고. 그 다른 데보다 조금 세금 구간이 네. 이익률이 좀 너무 높게 나오는 병원이라면 제대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얘기했던 5가지 세제 혜택을 좀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차이 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30% 후반대인데 왜 그 병원은 50%가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원장님한테 경정 청구 설명드렸거든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작년에 50%를 내셨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제대로 세금이 낸 게 맞는지 경정 청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러면은 경정 청구 선고하면 이제 제대로 세금을 과하게 낸 게 있는지를 이제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게 세무인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이 정도도 모르시는 원장님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원장이 무슨 세무까지 따져야 되냐? 네가 기업가냐? 네가 원장이지 사장이냐? 뭐 이렇게 좀 비하 발언을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긴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자세는 좀 안 좋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피드백을 안다는 얘기는 네.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피드백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네.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냥 알아서 하겠지 맡기어 놓으시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꼼꼼하게 받아본다. 이렇게 만 생각을 하시고 저는 닥터 개고생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네. 사실은 제가 닥터 개고생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 예. 뭐 이정희 소장하고 만나기 전에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이 세무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세무 이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고 근데 여러 전문가들하고 만나보니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 닥터 개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닥터 개고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저를 위한 면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출연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득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개원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세무조사잖아요. 네.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건 어떠한 이제 그 혐의점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돼서 나와지는 거고, 일단은 그 업종 아까 평균치 데이터, 평균 데이터에 맞게 어느 정도 신고가 된다면 세무조사를 병원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자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의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출 과소계상, 그다음에 비용 과대계상,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매출을 작게 신고하거나 그렇죠.
지출을 많이 신고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운영하신다면 세무조사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시는 원장님은 한 뭐 20몇 년 하셨어요, 병원을. 그러다가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조사도 안 받으셨는데 최근에 조사 한 번 받으신 경우도 있고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무조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개원 준비를 하시는 원장님들 만나보면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출, 비용 이 부분들을 좀 적정 수준에서 좀 기준 잡으셔서 신고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사업용 계좌 관리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이체를 받았어요, 사업용 계좌로. 근데 이거는 병원과 관련 없는 돈이에요. 근데 사업용 계좌 이체 받으면 이 금액은 일단 매출로 볼 수 있는, 사업용 계좌는 언제든지 세무서에서 볼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그 입출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우연찮게 현금이 생겼는데 이거는 병원 수익과 무관된 건데 우연찮게 현금 있는 거를 CD기로 해서 이제 병원 사업용계에 넣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건 뭐지? 이건 매출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의 관리, 요거는 좀 신경 써서 하신다면은 세무조사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선정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계좌를 따로 쓰지 않아요? 저는 네. 저희 병원의 계좌는 뭐 한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금 계좌, 하나는 입금 계좌, 네, 하나는 지출 계좌, 뭐 하나는 이익 계좌 이렇게 네. 나눠서 관리하시면 만약에 지출 계좌를 따로 있으면 거기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사가 그 통장의 내역을 쭉 보면서 세금 계산한 거 빠진 거 있는지 네. 다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세무조사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잠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세무사를 바꾸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다. 그렇죠? 네. 잘못된 정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종욱 세무사님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미팅을 하셔서 필요하시면 세무사 변경도 고려하시고요. 매출이 많아서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나요? 매출이 높으면 어쨌든 그 관할 세무서의 세적 순위에서는 좀 높은 병의원 중에서 높은 그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이 이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볼 유인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을 잘 이게 네. 다 세금 많이 내면은 좀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세무 대리인이 잘 조력해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조사 대응하면은 또 되니까. 1년 동안 세무사랑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원장님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그 많은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준비를 했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다음에도 좀 더 디테일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닥터 개고생이라는 공간이 병 의원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병의원 경영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많이 홍익 인간 정신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는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일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어제 3시간밖에 못 자고 또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집에서 애들이 아빠 또 어디가 하고 있는데 출연하고 있는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네, 나이스텍스 대표 천조국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